제17편 2권 사기세가 14회 대월 사기전서. 구천 월나라의 역사가 대월 사기전서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역사로 조작 이입되어 있는데 이들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대라성. 자, 그러면 월나라가 있었던 곳의 위치를 밝혀봅시다. 대월 사기전서는 주나라의 제후고 월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십상시의 난의 무대 치화루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이 살육당한 치화루에 대해 소개하려 했으나 역시나 낙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는 신중 동국 여지선안과 백과사전에서 삭제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위키백과에도 별도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아넥스가 누구입니까? 십상시의 난의 무대 치화루를 마침내 베트남에서 찾았습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대월 사기전서. 하노이의 당시 명칭은 다라이성이었는데 태조가 수도 천도를 하기 위해 다라이성 아래에 정박했을 때 그 배에서 황룡이 나타났다고 하여 탕룡성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대월 사기전서란 춘추전국시대 구천의 월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한사군의 고조선 멸망을 설명하면서 한사군의 고조선 멸망과 한사군의 남월 멸망은 동일한 역사로 천하의 중심에 있었던 월나라의 역사를 현재의 베트남에 삽입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양의 치화루를 베트남의 대월 사기전서에서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대월 사기전서에서 하노이의 명칭은 대라성인데 이를 숭룡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월나라가 있었던 대라성의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금명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은 모두 개격인 서울의 지명으로 천조인 대법왕청에 있었던 곳을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역사 속에 간다라라고 했습니다.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와 송악군,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황도는 이곳이 삼황이 계셨던 곳이며 환웅천왕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시계천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치화전.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을 죽인 곳이 치화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 치화전과 낙양의 치화루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선암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 치화전이 바로 낙양의 치화루였던 것입니다. 탕롱성의 축조 과정이 대월 사기전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황제가 정무를 보는 건원전을 지었고 그 왼쪽에 지편전, 오른쪽에 강무전을 세웠다. 또 용춘궁으로 통하는 비령문, 위엄문으로 통하는 단복문을 만들었다. 또 정남쪽에는 고명전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 용지라고 했다. 고명전 주위로는 내면으로 회랑을 둘렀다고 한다. 권원전 뒤쪽에는 황제의 침전인 용안전과 용서전을 세웠고 그 두 정각 왼쪽에 일광전, 오른쪽에 월명전을 세웠다. 또 그 뒤쪽에는 궁녀가 거주하는 치화전과 용서전을 세웠다고 한다. 또 창고를 짓고 성에 해자를 둘렀다고 한다. 성에는 4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동문을 상부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 안에 홍천어사를 짓고 밖에는 승엄사를 지었다. 그리고 5개의 봉성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십상시의 난의 무대는 낙양입니다. 그런데 대월 사기전서에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을 죽인 치화루가 베트남 역사 대월 사기전서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궁녀가 거주했다는 치화전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선암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대월 사기전서의 주인공 월나라가 풍패인 낙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낙양의 궁실. 대월 사기전서 낙양의 궁신들을 건원전, 지편전, 강무전, 용춘궁, 비령문, 위엄문, 단복문, 고명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월 사기전서의 공실과 전각을 살펴봅시다. 권원전, 낙양궁의 권원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집현전, 고려 이래 조선 초기에 걸쳐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 고려 정교의 문신 중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관서이다. 관원으로는 대학사와 학사를 두었으며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제관전의 대학사는 종이품, 학사는 정사품으로 하였으나 관원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1136년 집현전으로 고쳐졌고 그 뒤 집현관, 진현관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관전으로는 영연전 이외에 홍문관, 수문관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 연영전을 집현전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경도의 신징에 홍문관, 숭전원 서쪽에 있으며 옛날 집현전으로서 장소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현전이 낙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었던 산이 바로 낙산입니다. 강무전, 경상도 창원의 도정에 강무정 소문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무정이 있었던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하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원, 창평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으로 낙양과 관중이 또한 가까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춘궁, 신중동궁 여지스남 평안도 종조목의 신징에 영춘당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종주는 관중의 국내성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동쪽에 낙양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성주의 성지 읍성에 총동문에 있는 룰은 영춘루라 하고 북문 바깥에는 용흥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흥은 황해도 황주의 군명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을 용흥, 영흥이라고 했습니다. 낙양이 역시 관중지역과 밀접하게 경계되어 있었습니다. 대흥문,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 낙양, 승용성인 낙양성의 다른 정각을 용환전과 용서전, 일광전, 월명전, 시화전과 용서전이라고 합니다. 시화전은 십상시의 난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승용성의 동문을 상보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합니다. 낙양 승용성의 남문을 대흥문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대흥동, 천마성고 두 산 사이에 있다. 박연에서부터 올라가면 산은 점점 높고 물은 더욱 맑으며 암석이 매우 귀하고 높은데 관음굴 앞에 이르러서는 물이 깊어 못을 이루고 물고기들이 떠놀고 돌이 물 가운데 나왔으니 귀담이라 한다. 귀담이란 관중의 귀주에 있었던 연못으로 성고산은 서울의 용산이라고 했습니다. 황진이와 소아담의 무대 개성의 박연폭포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천마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합니다. 높이 762m 최고봉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고산 등의 안봉이 연봉을 이루며 솟아있다. 고려 건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예로부터 개성 금강도는 소금강의 명칭을 남길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북쪽 기슭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으며 산중에는 개성사, 대흥사 등 오래된 절이 있다. 대흥성은 수나라의 도성으로 제왕의 성인 관중에 있었습니다. 낙양 승용성의 남쪽 남문인 대흥문이 바로 관중지역 방향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낙양은 천주가 있었던 개성인 서울과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과 아주 밀접하게 접경하고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모국 태빈 민주의 풍패가 바로 낙양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제후국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제후국 월나라가 낙양에 있었고 이곳이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월남, 월맹, 베트남, 안남. 현재의 베트남을 우리는 월 또는 안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지명들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베트남, 베트란 박토로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중 관중의 알터를 박터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운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차이나 운남성 남부가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운남성은 중앙아시아 관중의 지명이 이입된 것입니다. 안남,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견성, 완산, 안남, 비사벌, 승화, 순위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안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쌀인 안남미의 주인공 안남이 바로 전주인 풍패의 낙양이었습니다. 청나라인 조선의 군대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안남 전쟁의 무대가 바로 낙양이었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전주인 태빈민주의 풍패를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은나라를 멸하고 신하들을 소집한 장면을 인용합니다. 무왕은 구목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 빈 언덕에 올라 상읍을 내려다 보았다. 무왕이 주에 와서도 밤늦게 잠을 자지 못했다. 주공단이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째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에게 말하마. 하늘이 은혜의 제사를 받지 않고 버렸네. 이 발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미록이 출몰하고 비홍이 벌판에 가득 찼지. 하늘이 은혜의 제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게 된 것이네. 은이 1000명을 받아 나라를 막 세웠을 때만 해도 현인이 360명이나 등용되었으나 그들을 기용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하늘이 우리 주 나라를 돕고 지키시려는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 어찌 잠이 오겠는가. 무왕은 또 말했다. 하늘이 우리 주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이 확정되면 백성을 따르게 하고 1000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전부 잡아 은왕처럼 벌할 것이다. 밤낮 없이 힘을 써서 나의 서쪽 땅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덕과 교화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낙수에서 이수까지는 땅이 고르고 험하지 않아 하나라가 정착했었다. 남으로 삼도를 바라보고 북으로 악언저리를 보며 황하를 살피고 다시 낙수와 이수를 바라보니 서로 멀지 않은 것이 하늘의 집이다. 나급의 주의 도성을 조성한 다음 떠났다. 화산의 남쪽에다가는 말을 놓아 기르고 도림의 들판에다가는 소를 놓아 길렀다. 무기와 병사를 거둬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다시는 일을 쓰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렸다. 주나라가 있었던 도읍 태빈민주의 풍패가 바로 낙수가 흐른 낙양으로 그곳의 지척에 이수가 흐른 개경서울과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 지척에 보였던 것입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청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가까운 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월송정. 강원도 평해의 군명을 근을어 기성이라고 합니다. 평해, 평원, 평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군명 성안과 성도는 동일한 제명에 따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비당금자 금도의 개경이었던 곳입니다. 강원도 평해 누정을 인용합니다. 월송정, 고을 동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월송정이란 제후국 월나라에 있었던 소나무 정자입니다. 평해인 개경의 칠리인 가까운 곳에 제후국 월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월나라가 있었던 대월 사기전세의 무대는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모국 태빈민주의 풍패 전주가 낙양이었던 것입니다.